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소개해 줄 책은 외계인 엑스파일을 펼쳐보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 다른 행성에는 외계인들이 정말 살고 있을까요? 오늘은 과학의 세계로 빠져보는 외계인 엑스파일. 과학을 좋아하고 잘하려면 과학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이게 뭘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사물이나 현상을 통찰하는 능력이 중요하대요. 집요한 과학시는 지금까지 과학책에서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주제와 구성 방식으로 더 새롭고 더 폭넓고 더 즐겁게 과학을 만나게 해준답니다. 과학 지식을 모두 알려주기보다는 지식 탐험의 출발점이 되어주는 거죠. 자, 외계 생명체가 있을까? 있을까요? 우리 한번 책 속으로 같이 떠나봐요. 첫 번째,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정말 있을까요? 우리 한번 과학 탐험 떠나봐요. 자, 여러분, 외계인이 정말 있을까요? 밤 하늘에는 이렇게 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쯤에 우리 지구에서 보낸 신호를 알아듣거나 우주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외계인이 있다고 해도 그다지 신기한 일은 아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외계인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을까요? 외계인이 있다면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외계인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은 외계인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발달한 문명을 가진 외계인을 떠올리지 않나요? 하지만 지구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오늘날과 같은 문명을 이룬 것은 바로 얼마 전의 일이랍니다. 지구가 생기고 나서 인류가 태어나기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죠. 지구 달력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하고부터 현재까지를 1년으로 나타내면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인류는 처음으로 달에 갈 수 있었어요. 자,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고 육지가 생기고 첫 생명체가 탄생되어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어류가 출현했네요. 그 다음에 공룡이 출현했고 조류가 출현했고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인류는 처음에 달에 갈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상상할 수도 없는 오랜 시간 동안 생명체라고는 박테리아 같은 것뿐이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지구가 탄생된 건 46억 년 전, 46억 년 전. 외계인이 있을까 하는 물음에 답하려면 문명을 가진 외계인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같은 생명체라도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해요.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대기예요. 우주에는 생물을 죽일 만큼 강한 방사선이 많이 있어요. 대기는 이런 방사선을 막아주죠. 온도도 알맞아야 해요.
지구의 생명은 영하 23도에서 영상 120도 사이에서 활동합니다. 사람은 옷을 입기 때문에 영하 50도까지 추위를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물보다 더위에는 약해서 기온이 영상 50도를 넘으면 살기 힘들죠. 그리고 먹을 것도 필요해요. 사람은 고기나 채소 따위를 먹지만 다른 생물은 보다 다양한 먹이로 생명을 유지하죠. 박테리아는 가랑잎, 단단한 바위, 금속, 온천의 유황 따위를 먹기도 합니다. 물도 있어야 해요. 생물이 몸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려면 먹이와 함께 물도 충분해야 합니다. 만약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천체가 있다면 당연히 생명체가 살고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런 천체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기로 해요. 선생님이 생명체가 살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죠. 가장 필요한 게 아까 뭐라고요? 대기, 그리고 온도, 그리고 먹을 것, 그 다음 물. 이 네 가지 조건 갖춘 천체가 있다면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대기, 온도, 먹을 것, 물.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천체인 달과 태양에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달은 지구에서 가장 가깝고 사람이 발을 디딘 유일한 천체입니다. 달에는 공기나 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아쉽지만 달에는 생명체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태양은 엄청난 열을 내며 타고 있죠. 온도가 몇천 도에서 몇십만 도에 이를 정도로 뜨겁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생명체가 태양 근처에 가기만 해도 눈 깜짝할 사이에 녹아내리거나 타서 가스가 되어 버리거든요. 아, 달이나 태양에선 생명체가 없겠구나. 재미난 사실 알려줄게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은 모두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두 8개예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외워두세요. 행성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니라 태양과 같은 별에 빛을 받아 반사하고 있어요. 행성 가운데 하나인 지구에 생물이 살고 있으니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고 해도 신기한 일은 아니죠? 수성과 금성은 태양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온도가 몇백 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반대로 천왕성과 해왕성은 태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춥지요. 그럼 화성, 목성, 토성은 어떨까요?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영하 70도까지 내려가요. 하지만 0도가 넘는 따뜻한 곳도 있답니다. 그런 곳이라면 생명체가 살 수도 있죠. 땅속에는 물이 있을지도 몰라요. 철과 같은 광물과 유황도 발견되었대요. 박테리아 같은 생물이 좋아할 만한 먹이죠. 화성은 대기층이 아주 얇아요. 지구보다 크기가 작아서 많은 대기를 잡아둘 수 없기 때문이죠. 대기층이 얇아서
위험한 방사선이 화성 표면에 그대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면 박테리아 같은 작은 생물이 땅 속에 숨어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든지 화성은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화성보다 더 멀리 있는 목성과 토성은 표면 온도가 영하 150도까지 내려갑니다. 생물이 살기에는 너무 춥죠. 그런데 목성과 토성은 구름처럼 생긴 가스층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가스층은 안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므로 과학자들은 이 가스층 안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가스 구름 속을 떠다니는 목성 생물의 상상도래요.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세요. 지구 둘레를 도는 달처럼 목성 둘레를 도는 천체가 있어요. 이런 천체를 위성이라고 하죠. 목성의 위성 가운데 하나인 유로파는 두꺼운 얼음이 표면을 덮고 있지만 얼음 아래는 액체 상태의 물이 바다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바다에는 생물의 먹이가 있을 테니까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도 크죠. 이렇게 생긴 생명체가 있을지도 몰라요. 혜성이나 유성에도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혜성은 우주를 돌아다니는 천체입니다.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서 꼬리별이라고도 하죠. 유성은 우주를 떠돌아다니던 작은 천체가 지구에 이끌릴 때 대기와 마찰하여 타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혜성이나 유성에는 물도 있고 박테리아의 먹이가 될 만한 광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천체에선가 태어난 생물체가 혜성이나 유성을 타고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죠.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혜성이나 유성을 타고 다른 천체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태양계의 천체들을 살펴보았죠? 태양계에는 화성이나 목성에 위성인 유로파처럼 생명체가 있을 만한 천체가 있어요. 하지만 지구에 사는 동물이나 식물 같은 생명체가 살 만한 천체는 없는 것 같죠?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서 물, 공기, 먹을 것까지 있는 운 좋은 천체.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가 태어난 천체는 태양 주위에 단 하나. 어디? 바로 우리 지구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지구죠? 우주 전체로 보면 어떨까요? 우주에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1000억 개에 1000억 배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별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 가운데는 태양계처럼 행성을 거느린 별도 많을 거예요. 수많은 행성 가운데는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먹을 것도 있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반드시 있겠죠. 그런 곳이 있다면 지구의 사람처럼 문명을 가진 생명체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어디엔가 생명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우주에는 지금 막 태어난 별이 있는가 하면 태어난 지 50억 년이나 되는 늙은 별도 있어요. 지구보다 젊은 별에서 이제 막 생명체가 태어났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지구보다 늙은 별에는 더 발달한 문명을 가진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르죠. 우주 공간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이 별, 저 별을 여행하는 그런 외계인 말입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지구를 찾아온 외계인은 없었습니다. 다른 천체에서 연락이 온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다른 천체에 살고 있을지 모르는 생명체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높은 산꼭대기나 우주에 커다란 망원경을 설치해 놓고 외계인이 보내는 신호를 기다리죠. 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주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의 전파가 지구 밖 우주 저 멀리까지 퍼져나가니까요. 지구에서 처음 방송된 전파는 지금쯤 80광년보다 더 멀리 나아갔을 겁니다. 80광년은 빛이 80년 동안 나아간 거리이고 1광년은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입니다. 혹시 외계인이 그 전파를 받는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구에서 온 신호라는 것을 알까요? 언젠가 외계인으로부터 답신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낸 전파에 답신을 보내올 외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과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구의 소식을 전해올 만큼 발달한 문명을 가진 외계인이라면 틀림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행을 여행하기 위해 로켓을 만든다면 혼자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물음에 답이 있답니다. 혼자서는 만들지 못할걸? 로켓을 만들려면 여러 사람이 도와야 하니까. 로켓에서 먹을 식량도 필요하죠? 맞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도 수많은 생물이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다른 천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생명체라도 무리를 이루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을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혼자 살 수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답신을 보내거나 우주여행을 할 정도의 문명을 가진 외계인이라면 다른 생명체와도 사이좋게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고 말고요. 여러분들도 외계인 생명체 친구가 되고 싶나요?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까요? 어떤 말을 주고받을까요?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어느 천체에선가 외계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주 어딘가에 외계인이 있다면 하고 말이죠. 정말 우리뿐일까요? 외계인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료를 찾아보세요. 자, 다음 편에선 정말 과연 우리뿐일지 아닐지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찾아서 들려줄게요.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